오늘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인 포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모는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의 약자이죠. 말 그대로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그냥 불안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 매매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모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모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이 느끼게 되죠. 첫째,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오를 때. 둘째, 주변에서 수익 났다는 얘기가 들릴 때. 셋째, 뉴스나 커뮤니티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처럼 분위기를 몰아갈 때. 넷째, 내 계좌는 멈춘 것 같은데 남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즉, 급등과 비교의식,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서사가 합쳐지면 포모라는 감정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포모가 오면 사람의 행동 패턴은 거의 똑같아집니다. 오를 때는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하락하면 불안해져서 더 떨어질까봐 저점에서 매도합니다. 이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를 몇 번만 반복해도 계좌는 생각보다 빨리 망가져요. 투자에서 무서운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무너져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 즉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자녀의 계좌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 계좌는 대개 적립식으로 사서 오래 보유하거든요. 시장을 보면서 자주 사고파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대형 금융사 피델리티를 통해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죠. 성과가 좋았던 계좌는 오랫동안 매매가 없었거나 심지어 계좌 주인이 사망한 계좌였다. 이게 공식 보고서로 널리 공개된 자료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주 움직일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포모는 그 실수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관련해서 저의 경험담도 있는데요. 저는 2021년 11월 반도체 ETF인 SOXX를 매수했어요. 당시 분위기는 반도체는 계속 간다는 말이 정말 많았고 저도 그 열기로 인해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꺾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제가 매수한 시점이 정확히 고점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2022년 9월 약 마이너스 40% 하락한 상태로 매도했습니다. 계좌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서 투자가 점점 전략이 아니라 감정 대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경험 이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모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구나. 투자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자. 제가 찾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계좌를 역할별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투자 계좌는 자동화하고 단기 투자 계좌는 규칙화하는 겁니다. 한 계좌에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결국 감정이 개입할 공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포모 관리의 시작을 계좌 분리로 둔 거죠. 먼저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연금이나 노후처럼 장기 목표가 있는 계좌는 원칙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계좌에서는 S&P 500 같은 전체 시장 지수에 매달 일정 금액을 매수만 합니다.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내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건 미국 시장 지수의 우상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투자 성과를 예상해 볼까요? 매달 50만 원을 20년 꾸준히 적립하면 총 납입은 1억 2천만 원이고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약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제외한 수익률이지만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만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 계좌는 승률 낮은 맞히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기 투자 계좌입니다. 단기 계좌는 반대로 원칙이 더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감이 아니라 규칙대로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해요. 첫째, 하루에 정해진 비중만 매수합니다. 둘째, 매수점과 매도점을 미리 정해 즉흥 매매를 줄입니다. 셋째, 손절은 애매하게 끌지 않고 칼같이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수익률 방어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음 투자가 가능하지만 죽으면 끝이거든요. 디테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단기 계좌는 정확히 맞히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장기 계좌와 단기 계좌는 둘 다 운용할 수 있지만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 비중이 커질수록 매매 빈도가 늘고 그만큼 실수 확률도 커져요. 반대로 장기 비중이 충분히 크면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는 안정적으로 비중을 실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단기 투자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하자. 이 구조 자체가 포모를 현실적으로 줄여줍니다. 물론 이 비중 조절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다르니 각자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모는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장기 투자는 자동으로 굴러가고 단기 투자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일 때 포모는 감정적 매매 버튼을 눌리는 신호가 아니라 규칙을 확인하라는 알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